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50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날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사흘 연속 500명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주간의 그 평균 수가 지금 4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금 사실은 합당한 상태인데 이것이 어제보다 조금 줄었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새로운 발생이 어떤 지역적으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줄은 영향도 있고요. 사실은 그 대구 경북대보다도 지금 사실은 훨씬 심각한 상태죠. 그때는 한 곳에서 있었고 교회 집단을 중심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가 매우 용이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인 유행 단계가 정말로 맞고요. 이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거나 느는 거는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은 검사 건수가 좀 너무 적어요. 네. 사실 미국은 하루에 160만 건을 하고요.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불란서나 독일은 30만 건을 합니다. 물론 거기 확진자 수가 많죠. 네. 그런데 지금 검사 건수는 1, 2주 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면 더 폭넓게 검사를 해야지만 조기에 우리가 확진자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폭넓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좀 앞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일주일, 2주일 안에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특정 다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이 그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검사 건수를 늘려서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감염원들에 대해서도 다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수학적 모델로 계산을 해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어떤 이 확진자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게 아마 1000명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건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대유행 때보다 이번 대유행이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 무증상 감염 그리고 무증상 전파가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이제 환경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이 상황을 이제 잘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 바이러스의 어떤 생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실내에서 우리가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그런 환경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젊은 층이 지금 확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젊은 층의 어떤 그 활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감염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감염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외출이나 어떤 모임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해야 되는 국면인데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 오늘 내일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오늘과 내일 상황에 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아마 판단을 달리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겨울철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무증상 전파, 또 연말까지 겹치면서 지금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다면 개인 방역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마스크 착용이고요. 네. 우리가 부득이하게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혼자라도 아니 같이. 네. 그 경우에는 정말 최대한 대화 없이 식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저도 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빨리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학원에서 감염이 좀 돼요. 특히 음악 학원 같은 데서 감염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기를 연주할 때도 목관 악기는 마스크를 못 써요. 예. 플룻이나 뭐 클라리넷. 그러니까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도 지금 같은 상황에는 조금 그냥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거나 연주를 조금 늦추거나 그런 쪽으로 각각 그 어떤 뭐 모임이라든지 그런 학교 단체나 이런 곳에 본인들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최대한 비대면 수업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남 상무대에서 코로나19 군인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17명이 확진이 된 건데 아무래도 군부대의 특성상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좀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앞으로 확진자가 또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지역의 이 상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군부대에서도 앞으로 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경우 추가로 전파될 가능성 분명히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례도 보시면 군 부대에서 군인이 외박이나 외출을 휴가를 나가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좀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군내에서 전파된 다음에 이 군이라는 조직은 또 지역사회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이게 지역사회로 감염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외부와 군내에서 이제 교차하면서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지는 사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대와 부대 간의 이동이 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례들 보시면 이 부대 예를 들면 운전병이라든지 이렇게 수송 장교라든지 군 부대 간 이동을 책임지는 이러한 병사나 장교의 경우에 이 부대 간 이동을 하면서 또 바이러스의 전염이 어떤 매개가 된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말씀하셨듯이 이 군부대라는 곳은 굉장히 폐쇄된 환경에서 그렇죠. 그 밀집된 어떤 생활관이라든가 이런 밀집된 환경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경우에는 전파되기가 매우 용이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군 부대에서는 이제 외부와의 어떤 접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차단한 상태고 또 군내의 이동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단은 다 중지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지금은 군내에서의 감염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전남 상무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지만 연천 육군 신병 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70명의 집단 감염자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그 확진자가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한 2주 뒤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검사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차 때는 아마 잠복기였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와 잠복기였고 네. 두 번째 이제 열흘 지나서 진단이 됐는데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은 1주 간격으로 연차적으로 2번은 최소한 해야 되죠. 잠복기를 고려하면 PCR 검사를 규칙적으로 2번을 군대나 이런 교도소 같은 경우 2번을 연속적으로 하든지 두 번째를 하기엔 역학조사 너무 인력적으로 힘이 들다면은 두 번째는 신속 검사를 같이 동원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한 번 검사로 끝나면 당연히 후속에 진단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잠복기에 있을 때는 진단 키트로 아예 잡아내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잠복기에 있는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작고 작기 때문에 네. 잘 안 나와요. 독감 검사 같은 경우도 PCR 검사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지금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평균 확진자가 400명을 넘겼거든요. 이게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을 한 건데 당장 이제 내일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정부가 검토할 방침인데 격상될 가능성 얼마나 크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비수도권, 지방은 2단계로 격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지방도 사실은 검사라면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수도권은 2.5단계까지 격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임이나 그런 것이 또 많이 자제가 되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문제 때문에 정부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 주까지 확산이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수도권도 2.5단계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5단계로 격상을 한다면 일단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좀 생길 텐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크게 달라질까요? 일단 이 2.5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뭐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뭐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이제 사실상 중단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뭐 이런 행사의 경우에도 50명 미만의 어떤 인원을 지켜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뭐 학원, 독서실 등등 이렇게 좀 다수가 모여서 이제 이용해야 되는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그 9시 이후에 영업들이 다 이제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종교 활동의 경우에도 비대면 20명 이내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제한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다음 주 초까지 이 우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이 격상을 이제 고려할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그런데 뭐 오늘 내일 계속 이 상황을 지켜봐서 만약에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네. 이동이 전혀 제한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아마 수도권 2.5단계 격상도 고려는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잠복기를 고려해서 2번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속 진단 키트를 같이 하면은 더 효과가 높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예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 검사를 해서 전수 검사를 하자. 이게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유럽에서는 이제 그 승인이 됐고요. 미국도 50불짜리는 승인이 됐고요. 이 좋은 사례가 뭐가 있냐면 슬로바키아에서 거의 전 국민 대상으로 신속 진단 시약을 사용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신속 진단 그 키트가 국산입니다. 사우스코리아 한국에서 개발이 된 거를 네네. 거기서 썼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1주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검사를 했더니 올라가던 피크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독일과 영국에서도 지금 견학을 가서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이나 요양병원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검사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도 신속검사 금방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곧 있는 수능 검사 때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검사하면 15분, 20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네네. 그 검사가 기본에 따라서는 95%까지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PCR 검사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유사한 정도로 정확도가 있고 저는 임상에서 독감 검사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이거는 매스 스크린이에요. 전체를 많이 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거고 확진이 되면 다시 PCR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임신 테스트를 할 때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병원에 가서 확진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건 독감 키트인데 이거랑 유사해요. 코에 면봉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실 어렵지 않고 연구에 이걸 코에 그냥 넣는 거예요. 넣어서 본인이 채취를 해서 액이 있어요. 액에 떨어뜨려서 이제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5분 안에 이게 15분이 나오는 빠르면 15분 정도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 때문에 정부에서 자꾸 망설이시는데 지금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빨리 조기 격리라고 조기 치료를 해야지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네. 그걸 결합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신속 진단 키트도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면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그러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집에서 자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은 약간 증상이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확진자가 많이 생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셀트리온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는 이 검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목적을 얘기를 PCR 검사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PCR은 당연히 정확도가 높으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할 때 PCR 검사를 안 합니다. 개인 병원은 이런 신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용해 보는 것이 지금처럼 확산세가 많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수능을 앞두고 또 뭐 군부대 이런 곳 상당히 유용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모두 감당할 만한 물량이 지금 공급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생산하기는 쉽죠. 네. 그 지금 아까 말한 슬로바키아가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수출한 걸 가지고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검사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적으로 20만, 30만 건은 기본으로 하고요. 미국은 한 200만 건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본인이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서 저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서로 좀 조정을 해보고 또 이 사례는 이미 지금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 내용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다음 달 3일로 이제 예정된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또 학부모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긴장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개인 방역 수칙에 소홀해지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개인 방역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수능을 치러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조금의 어떤 환경 변화도 굉장히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비가 수능 시험장 이 현장에서는 모두 이제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증상이 없게끔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전문가들은 가족 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마스크를 평소에 착용하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뭐 식사나 또는 뭐 화장실을 뭐 다르게 쓸 수 있다면은 따로 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족 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좀 대국민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이 수능을 앞두고 굉장히 뭐 40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이 방역 당국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걸 완벽한 방역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 방역에 동참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외출이라든지 뭐 외식이나 이런 외출이라든지 친목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능 때가 아니라도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불안하니까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권고입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당장 수그러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좀 해법을 제시해 준 게 치료제나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경증 환자는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 재택 치료를 하는 방식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해외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네. 경증 환자들은 뭐 입원 자체가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진단이 된 경우라도 젊은 경우라도 병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집에 계시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독감도 우리가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타미프란 약을 처방해서 집에 가게 하죠. 그리고 집에 있는데 만일 열이 나서 폐렴 같은 증상이 생기면 입원을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도 같은 경과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정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안정성이 검증되면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해서 바로 주사를 맞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서 입원을 시키게 되면 우선 중증 환자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고령이라도 이렇게 적절한 아주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증으로 안 갈 수 있다 보면 중증 환자를 입원하는 그 격리병상 자체를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6개월 백신을 맞기 전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치료제라든지 진단 이런 시약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신속 진단 키트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좀 나도 한번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개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걸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시판을 하셔야 되는데 수출은 지금 다 돼 있어. 아까 슬로바키아가 네네네. 했다는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